사내 공동근로복지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내근로복지금 연구소를 운영하는 김승훈 소장입니다. 28년 동안 사내기금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라는 것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금을 설치해서 회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141기금이 원칙이죠. 이에 반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해서 공동기금을 설립해서 참여회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복수회사 1기금입니다. 그리고 두 기금 공히 별도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해서 임의로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설립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사내 공동근로복지금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후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설립인가 신청을 하면은 설립인가증을 수령받게 됩니다. 그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기금법인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 등기부 등본이 수령되게 되고, 이후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기금법인 설립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이나 또는 고유번호증을 수령받게 됩니다. 그 이후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기금을 출연하고 기본재산 총액 변경 보고를 하게 되면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기금을 운영하는 기관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사 동수로 운영해야 되고요. 첫째는 근로복지금 협의회가 있고, 이사 집행기관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감사 세 기관이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금 공이 자율 출연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두 가지 방법, 즉 복지기금 협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직전 회사 세전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출연하는 방법과 회사 또는 임직원 제3자가 임의 출연하는 방법이 있으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회사 출연금, 임직원 출연금, 원청회사 출연금, 정부지원금, 지자체 출연금 등 5가지 방법이 있으며 회사 주식도 출연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금법인의 사업 가장 중요합니다. 목적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사업 원칙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는 지원 사업과 대부 사업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 등은 이후 자세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내 공동근로복지금의 가장 핵심이며 위반 시 가장 무거운 벌칙이 부과되니 이 부분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사업 재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면 먼저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근로복지원법 62조 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수익금 종류로는 이자 수익이나 배당 수익, 대부이자 수익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재산을 사용하여 지원 사업에 쓸 수가 있습니다. 대부 사업은 기본 재산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금 운영 방법입니다. 운영은 안정성과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해야 하며, 운영 방법은 6가지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내 공동기금의 관리입니다. 사내 공동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서류 및 작성 및 보관은
이 작성하여 5년간 내부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운영 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본화 혹은 회사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 운영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이외에 사내근로복지부는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기 때문에 관련 세법에 따라서 법인세법에 따라서 법인세 신고, 그리고 지방세법에 따라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와 기금 실무자들은 업무 및 관리 분담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부분에서 기금 설립을 많이 망설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교육이나 연간 자문 또는 컨설팅을 활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내 공동근로복지금의 해산입니다. 이 부분은 사내 공동근로복지금의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해산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나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 합병에 의해서만 기금을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로 해산할 경우 자녀 재산 처리는 첫째, 근로자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데 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남은 재산은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 자금으로 남은 재산의 5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자녀 재산이 있을 경우는 정관이 지정한 자, 정관에 지정한 자가 없을 경우는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타 우리나라 비영리법인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반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체불임금으로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또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금 해산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금 해산 사유도 똑같습니다. 참여회사 중 과반수 이상의 사업의 폐지, 그리고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공동기금법인의 분할 합병에 의해서만 해산할 수 있으며, 이후 재산 처리는 사내 근로복지금과 동일합니다. 자, 벌칙입니다. 사내 근로복지금, 공동근로복지금은 이 벌칙이 있기 때문에 운영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사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목적 사업 및 사내 근로복지금 운영 방법을 위반한 기금법인 이사. 둘째,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금지를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 및 해당 사업의 사용자. 셋째, 기금법인 설치를 이유로 근로복지 제도 또는 근로복지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한 사용자. 네 번째, 기금법인의 재산 처리 방법을 위반한 청산인. 다섯 번째, 기금법인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 거래를 한 기금법인 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양벌 규정입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인데 그 중요한 사유들은 일단 근로복지기원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받게 됩니다. 자, 사내 근로복지기금 활용 방안입니다. 먼저 사내 근로복지금 제도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자, 먼저 회사는 출연금을 기부금으로 손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 근로복지금이 설립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직원들은 회사에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가 있고, 단점으로는 이미 해산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장점으로는 기금법인을 통해서 지원할 때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으로 판정됨에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난구호금, 치료비, 장학금이나 학자금,
기념품, 축하금이나 부의금,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을 사내기금에서 받았을 경우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법인에서 저리로 대부받았을 경우 인정이자 적용이 배제되게 되므로 저리나 무이자로 대출받아도 인정이자 혜택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기금법인의 혜택으로는 출연금에 대해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본재산, 출연금을 기본재산이라고 하는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도 출연금의 50에서 100%까지를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수익금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고스란히 직원들 복지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성과 공유 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회사와 직원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고 회사 발전과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계속 발전하게 되므로 회사와 근로자 공히 유익한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사내 근로복지금과 공동 근로복지금 제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